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영국이어 EU도 미국 압력 외면, 중국 화웨이 5G 통신 장비 허용, 핵심 장비 참여 금지, 비핵심 점유율 35% 제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EU에서 5G 보안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영국 모델을 차용한 것입니다. 영국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그 내용인데 약간 수정해서 여기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EU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9일 보안 오류가 큰 경우를 제외한 모든 5G 장비 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툴박스를 펴냈다고 시넷 등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한 툴박스에는 EU 국가들에게 5G 도입 때 보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주문을 하게 된 상황이죠. 이는 화웨이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화웨이에게 경쟁을 이기고 들어오라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이런 방침은 최근 화웨이의 5G 장비를 인증한 영국과 비슷한 기조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국은 화웨이에 대한 투트랙을 썼는데 비핵심 장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점유율 35% 제한, 그리고 핵심 장비에서는 비허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씨의 결정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EU 각 회원국이 화웨이를 이용할지 영국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화웨이 5G 장비 사용 금지를 압박해온 미국에 또 한 번의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씨의 결정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에 이 씨의 결정은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의 커다란 균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을 시작으로 EU까지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거죠. 올해는 특히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으로 5G망 공급 구축을 앞두고 있어서 화웨이의 진출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U 보안 지침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EU의 보안 지침은 영국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국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더 느슨한 결정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고위험 기업들의 라디오 장비 공급 제한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지금 제한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 5G 통신 장비를 미국에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미래 산업과 직결이 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직결이 되거든요. 차세대 5G 네트워크는 초고속으로 지금보다 많은 장소와 오브젝트부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시키면서 혁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융합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IoT, 그리고 신성장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게 지금 5G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5G 네트워크에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나 ZTE가 들어오지 못하게 강하게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영국을 비롯한 EU 회원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실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유이기도 하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는 경쟁사에 비해서 20%에서 30%가 기본적으로 쌉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의하면 EU가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면 5G 투자 비용이 최대 29%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이 영국은 최대 118억 달러, 약 14조 원, 독일은 최대 138억 달러, 16조 원이 만약 화웨이를 5G 통신 장비에서 제외하게 되면 감소한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왔다랍니다. 그래서 지금 EU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EU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님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많은 핵심 서비스가 5G에 의존하는 만큼 우리 네트워크의 보안을 확보하는 것은 전 EU에 걸쳐 아주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기자회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4월 30일까지 이 지침을 구체적 정부 규제로 실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위의 결정이 4월 30일까지 각 나라의 구체적인 규제로 실행해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하게 될 나라가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독일이 제일 빨리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화웨이 반응을 한번 보겠는데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화웨이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유럽 내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5G 보안과 관련돼서 이처럼 편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접근 방식은 유럽이 보다 안전하고 빠른 5G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미국의 반응을 보면 즉각적인 반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박 2일간 영국 런던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혔죠. 특히 영국의 결정이 다른 동맹국가의 영향을 미친 만큼 영국으로부터 화웨이 장비 도입 결정을 저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렇듯 영국의 결정이 바로 난 다음 날 EU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유럽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영국의 결정이 모든 다른 나라의 결정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중국을 주도로 한 세계은행 AIIB가 있었는데, 이때도 영국이 이 AIIB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다른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AIIB에 참석을 하게 된 그 내용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EU의 장비 구매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통신사는 장비들을 하나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략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화웨이는 아무리 높아봐야 35%로 지금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35% 이상의 다른 65%의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어차피 넘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 후폭풍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결정과 EU의 결정을 통해서 다른 후폭풍들이 일어났는데, 영국과 비슷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이 캐나다는 5IG에 속한 나라죠. 이 5IG에 속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화웨이를 결정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영국과 EU의 결정으로 캐나다 또한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일 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브디브 베인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님은 영국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웨이 5G 장비 도입 결정 국가를 보시고 5G 장비 계약 체결 주요 통신사들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웨이 장비 배제에 동참하고 아니면 비동참하는 국가를 보면, 동참 국가는 일본, 베트남, 대만, 호주, 그리고 비동참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남아공, 태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화웨이가 그리고 중국 정부가 호주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웨이와 5G 장비 계약 체결 주요 통신사를 보면, 영국에서는 보다폰 3EE, 그리고 독일에서는 텔레포니카 도이칠란트, 노르웨이의 텔레노, 이탈리아의 TIM, 모나코의 모나코텔레콤, 스위스의 선라이즈, 포르투갈의 알티스, 스페인의 스페인 보다폰,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노바, 터키의 터키텔레콤, 핀란드의 엘리사, 사우디아라비아의 STC, 바레인의 비바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에티살라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레인이 있고요. 쿠웨이트의 자인, 카타르의 오레드, 한국의 LGU+,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말레이시아의 맥시스, 필리핀의 글로브 스마트, 태국의 AIS, 캄보디아의 매트폰, 스마트 아시아타, 셀카드, 이 세 회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텔콤셀, 인도의 같은 경우는 보다폰 아이디어, 바티 에어텔.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 지금 시범 테스트 장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범 테스트 장비에 보다폰 아이디어나 바티 에어텔 같은 경우는 ZTE,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이 네 회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화웨이 5G 장비 시장 점유율과 2019년 하반기 5G 계약 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웨이의 5G 시장 점유율은 약 3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G 통신 장비 점유율 해서 화웨이가 30%, 삼성이 23%, 에릭슨 20%, 노키아 14%, 기타가 13%입니다. 이 13%에 ZTE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지난해 하반기 화웨이 5G 계약 건수는 총 65건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통신장비 회사로서의 화웨이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웨이 위상은 오랫동안 유럽과 동고동락했던 회사입니다. 화웨이는 20년 가까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영국 통신사와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협력을 맺어왔죠. 이는 상당수 기존 통신 인프라가 화웨이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무선 네트워크 시장에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35%에 육박하며 유럽 시장 내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에 맞춰서 지금 35%를 지금 설정해 놓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 5G를 구축할 때 화웨이를 배제한다면 넌세이프티 언론과 같은 경우 기존 장비를 걷어내야 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해서 비용 시간 측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장관과 같이 이게 10년, 20년 늦어지진 않은데, 그러나 넌세이프티 언론과 같은 경우는 이게 4G LTE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3.5GHz 부분에서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걷어내지 않으려면 화웨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웨이를 배제를 하게 되면 이 배제된 만큼 이 라인을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비용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럽이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 노키아 아니면 에릭슨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줄 마음이 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법 제화도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최근 5G 상용화 계약 건수의 절반이 지금 유럽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영국이 물꼬를 텄어요. 이 영국의 물꼬를 통해서 EU도 같이 동승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EU 그리고 이 영향력이 캐나다까지 지금 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캐나다는 미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특히 미국이 이 캐나다를 화웨이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나오게 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자세하고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